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이제 라디오 이제 3교시 방송할게요. 휴일인데 일요일인데 7시입니다. 7시에도 저는 꾸준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는데 지금쯤 모르겠어요. 일어나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꿈나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꿈속에서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기상하시면은 저랑 같이 실시간으로 할게요. 어제 보니까 제가 댓글을 하나 착 봤는데 아주 좀 웃기는 댓글을 봤어요. 웃기는 댓글을 봐가지고 상당히 좀 참 다소 당황스럽더라고요. 무슨 댓글이냐? 왜 말씀을 함부로 하시네요. 누구 기싸대기를 때려 하는데 제가 좀 옛날에 독사 오빠일 때는 상당히 거친 오빠였어요. 거친 오빠고 거친 형이고 말 안 들으면은 저는 막 그냥 싸대기 때려버립니다. 때리고 왜냐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가까운 사람 특히 친한 지인분 같은 경우에 동생들은 이 투자 전부 다 손실이 나요. 실수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제가 간혹 이렇게 막 혼내기도 하고 표현도 막 써요. 그건 나의 스타일이야. 천만의 스타일인데 이걸 가지고 또 시비 거는 사람이 있나 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표현을 한다고 하니까 왜 또 종종 왜 함부로 해요 하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간혹 보면은 물어보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많이 좀 보세요. 처음 들어오신 분은 이해하는데 영상 한 2, 300개 들으면 대충 알 겁니다. 제가 막 합니다. 막 함부로 하는 그런 유튜버예요.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이해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뭐 내가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컨셉입니다. 천회장의 컨셉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하지만은 저는 제가 가까운 그런 동생들한테는 좀 강하게 합니다. 무서운 오빠, 독사 오빠로 좀 활동을 합니다. 한편에는 따뜻한 오빠이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 소중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순간에 그 실수로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몇 천만 원도 왔다 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손실을 보면 얼마나 사람이 비참해지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이제 방지를 해야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좀 엄하게 하는 편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그 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내용이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내용이 길 수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어떤 내용이냐면은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이던데 삼성의 기술 위기는 뭐 끝났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비관적인 내용이야. 도대체 무슨 내용이 비관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이번에 보니까 GOS 사태 가지고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이 GOS 사태를 한번 봅시다.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과 파운드리 경쟁력 위기를 조명하는 것 같은데 이 GOS 사태는 한편에서는 뭐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기술 우위가 끝나버렸음을 상징을 한다고 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먹을거리로 손꼽히는 그 파운드리 역시 기술적인 난관에 부딪혀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뭐 그런 식으로 KBS에서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삼성 스마트폰 사업의 과제는 늘 뭐 사용자 경험이었다. 사용자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2013년이죠. 갤럭시 S4를 이제 뉴욕에서 처음 선보였을 때도 그리고 17년에 그 S8을 선보일 때도 화두는 늘 하드웨어 스펙보다는 사용자 경험이라고 돼요. 사용자 경험. 뭐 유저들의 그 익스피리언스죠. 하여튼 사용자 경험으로 했는데 지금 뭐 삼성 리서치 E&I죠. 그 랩장인 그 페데리코 그 카셀라뉴어 그 전무라는 사람이 6월에 기고문에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네요. 그러니까 전무라는 사람이 뭐 기고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소비자는 단순히 그 제품의 사양과 기능만으로 구매를 결정짓지 않는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진정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제적으로 찾아가지고 기술이 그 답을 제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술 개발에 돌입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인상적이어도 고객이 원하는 경험을 주지 못한다면은 그것을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기고문을 쓴 거예요. 결국 뭐냐, 기술보다는 사용자 경험이 중요하다는 건데 삼성이 이런 다짐을 반복하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하느냐. 뭐가 분명하냐? 결국은 뭐 기술은 자신이 있다.
그 기술 자신감, 그리고 특히 하드웨어 기반의 기술력만 보면은 우리가 애플보다는 한 수 위다. 뭐 그런 자신감이에요. 기술력은 문제가 안 된다. 즉 앞서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나 뭐 사용자 경험에 그런 뒤처지는 부분을 그런 메워야 한다는 그런 일종의 자기 암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게임할 때 이제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그런 발열 문제죠. 이런 발열 문제를 이제 제어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휴대전화의 그 성능을 그 최대 60%까지 이제 수준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이 제한하고 이 제한을 이제 선택할 이 자유까지 박탈한 거야. 이 박탈한 점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뭐 세계가 반발했고 고성능이라고 광고한 거는 사기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그래서 휴대전화 성능을 측정하는 뭐 벤치마크 앱 회사들도 최신 제품인 갤럭시 S22 시리즈를 뭐 비교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버렸다고 합니다. 좀 모욕적이고 충격적인 사태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부회장이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고요. GOS 이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GOS 사태가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한편에서는 그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기술 우위가 완전히 끝나버렸음을 이제 상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래 먹을거리로 손꼽히는 파운드리 역시 뭐 기술적인 그런 난관에 부딪혀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발열은 전력 소모의 문제인데 같은 작업을 하면서도 전력을 더 잡아먹는 것은 이제 발열이 더 많아져요. 발열이 더 많아진다. 특히 이제 PC 시대에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 PC는 큰 문제 아니었다. 해법은 간단했죠. 이렇게 펜을 달면 돼. 펜을 달면은 이렇게 방열 구조를 추가하면 돼요. 펜을 달고 부피는 좀 커지더라도 뭐 무관해. 그렇죠. 전력은 계속 공급되니까 이런 식으로 PC는 가능한데 일단 스마트폰 시대의 발열은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치명적이다. 우선 무조건 작아야 돼. 스마트폰은 작아야 하고 여기 스마트폰에 펜을 달거나 이 방열 구조를 추가하는 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또 전력 효율이 떨어지면은 이 배터리가 커져야 하는데 이 배터리가 커지면은 무거워져요. 그리고 폭발 등 위험도 따르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지고 그 벽에 연결된 그 전력선을 통해 가지고 그 전기가 공급되는 PC하고는 완전 근본적으로는 이제 다르겠죠.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발열은 반드시 제어해야 한다고 하죠. 그 최선의 방법은 결국은 기술밖에 없다. 기술. 같은 성능을 더 적은 전력을 사용해 가지고 구현하는 그런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것인데 결국 뭐 성능이 좋은데 효율도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른바 전성비라고 해요. 전성비. 전성비가 뭐냐? 전력 성능 비율. 이런 전성비라는 개념은 여기서 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나와 보신 것처럼 아난드텍이라 하죠. 아난드텍. 이 아난드텍이 지난해 10월에 살펴본 전성비라고 합니다. 전성비인데 그 세로축은 이제 성능이에요. 이제 성능. 그 가로축은 뭐냐? 전력 소모량. 전력 소모량이고요. 즉 높이 있으면은 왼쪽으로 붙어 있을수록 좋은 거야. 왼쪽으로. 이 왼쪽으로 붙어 있으면 좋은 거다. 이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일단 복잡해요. 복잡하고 일단 그 CPU랑 그래픽, 뭐 5G 통신 모뎀을 다 합친 그 모바일 AP죠. 모바일 AP 제품 자체가 많아요. 그 AP 안에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성격의 코어들이 이제 있어요. 코어가 있어가지고 이를 다 다루려니까 이제 복잡해 보이는 거겠죠. 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보면 그 애플은 2020년 그 아이폰 12, 아이폰 12에 A14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2021년 제품에는 A15가 이제 들어가죠. 이거의 성능 코어는 그 정성비가 압도적이라고 하네요. 정성비가 압도적이다. 퀄컴의 스냅드래곤이나 그 삼성의 엑시노스 그 성능 코어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나다고 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게다가 전력 소모도 적고 퀄컴이나 삼성이 올해 내놓은 새 제품도 이 추세를 크게 바꾸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은 이제 성능도 압도적인 회사가 됐고 하드웨어도 경쟁자들을 압도한다. 그래서 A15 칩을 단 아이폰은 대부분의 고사양 게임을 뭐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삼성의 그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는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아이폰과 같은 수준의 성능을 제공하려면은 아이폰보다 훨씬 뜨거워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삼성이 애플의 칩셋처럼 성능은 최고 수준인데 전력 효율도 뛰어난 칩셋을 썼다면은 일부러 성능을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이유가 없지 않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GOS의 그 사태의 본질은 뭐냐? 이제는 뭐 넘사벽 수준으로 커져버린 그런 애플 제품과 삼성 제품, 이 삼성 제품의 성능 차이, 그죠? 성능의 격차죠, 격차. 그리고 기술 격차. 여기에 있는 게 아니냐. 한때 그 하드웨어는 분명 삼성이 애플에 한 수 앞서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뭐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하드웨어에서부터도 뭐 비교 우위가 없다. 근데 삼성은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거의 0%죠. 중국은 그 중저가 제품을 계속 내놔야 하는 상황으로 현재 몰리고 있어요. 중저가. 근데 반면에 애플은 보니까 오히려 점유율은 더 높아지고 있고 중국에서도 판매 1위를 6년 만에 탈환했어요. 그리고 20%도 안 되는 점유율에도 불구하고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한 70에서 80%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 그 디자인, 브랜드, 성능, 사용자 환경 거의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그 GOS 사태의 주인공은 뭐냐? 퀄컴의 스냅드래곤 8젠 1이에요. 이 칩 AP인데 그 4나노 공정이에요. 4나노 공정이고 삼성 파운드리가 위탁 생산해서 갤럭시에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열 문제가 부각돼서 차세대 칩으로 빠르게 대처될 것으로 이제 보인다고 하고 문제는 그 다음 칩은 퀄컴이 이제 TSMC에다 생산을 맡겼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그 이유가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네요. 낮은 수율. 삼성의 4나노 공정의 수율이 한 30에서 한 35% 정도 낮다고 추정을 하는데, 결국 뭐냐. 100개를 만들면은 한 60개 정도는 뭐 불량이라는 그런 의미를 하겠죠. TSMC는 수율이 한 70%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 안정적이다. 삼성 파운드리의 낮은 수율과 발열 문제 등에 그 부딪힌 퀄컴이 그리고 파트너사를 바꿨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TSMC와 함께 7나노 이하 공정에 진입한 유일한 파운드리 기업이에요. 하지만은 여기서 낮은 수율이 보여주듯이 여전히 프로세서하고 생산 기술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뒤처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텔도 애플도 차세대 3나노 공정 제품 모두 이제 TSMC에 맡기는 겁니다. TSMC에 맡긴다. 중국의 한 IT 전문가가 트윗을 통해 가지고 올 하반기 이후에 TSMC가 생산한 그 새로운 스냅드래곤이 그 소비 전략하고 성능이 확실히 개선될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삼성 파운드리의 평판은 더 크게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하여튼 파운드리 문제는 그 스냅드래곤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하죠. 스냅드래곤문의 문제는 아니다. 삼성에는 그 엑시노스라고 있어요. 엑시노스. 이거 자체 AP인데, 이 칩에 뭐 존폐 기로에 있다고 합니다. 삼성은 그 엑시노스를 장착한 스마트폰도 현재 그 다량 출고를 합니다. 그 비슷한 성능의 그 자체 칩셋을 사용하는 전략은 삼성 파운드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죠. 그 초미세 공장 투자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요. 그런 공장 라인을 돌릴 물량을 이제 엑시노스로 이제 확보해 놓으면은 투자 부담이 덜하겠죠.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삼성 파운드리가 이제 성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거예요. 큰 기여를 한다. 근데 그 엑시노스의 경쟁력이 이제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엑시노스가 계속 추락하고 있다. 2020년 그 출시된 엑시노스 990이죠. 990이 발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이제 스냅드래곤으로 교체됐다고 하죠. 지난해 출시된 2100 역시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그 GPU 협력사를 AMD로 바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설계의 그 2200을 올해 발표를 했어요. 하지만 성능도 막 약간 기대 이하였고 수율도 낮아가지고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합니다. 갤럭시 S22 탑재될 계획이었는데 생산량 부족이야. 생산량 부족으로 일부 유럽 제품에만 탑재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 한수 아래 중저가 칩셋을 만들었던 그 대만이죠. 대만 미디어텍. 이쪽은 거의 승승장구를 하고 있대요. 대만 미디어텍은 거의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 미디어텍에 보면 디멘시티라고 있습니다. 디멘시티. 이거는 주로 중국 제품하고 중저가 제품에 탑재되는 칩셋입니다. 디멘시티. 그 최근에 그 만든 디멘시티 9000이라고 있어. 이 나온 거 9000인데 이거는 좀 다르다고 하네요. 그 TSMC의 그 4나노 칩을 만든 거야. 4나노. 그 공정을 사용한 고사양 칩셋이고요. 그 벤치마크 점수로 보니까 아까 스냅드래곤 8젠 1보다도 더 뛰어난 성능에 전력 효율도 낮대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그 역사상 최고의 칩셋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미디어텍이 삼성을 앞서 나가고 있다. 그 삼성은 현재 기술적인 한계에 멈춰서 있다고 그렇게 또 어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GOS 사태는 물론이고 이제 삼성이 이제 신뢰도죠. 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그보다 더 어떤 깊은 그 위기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네요. 위기. 현재 그 모바일 시장에서 이제 삼성이 점유율하고 시장 지배력이죠. 점유율하고 지배력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다. 그 단순 점유율은 여전히 세계 1등이야. 세계 1등이지만은 그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애플과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충성도하고 사용자 경험의 차이를 넘어서 이제는 삼성이 자신 있던 하드웨어 성능도 뒤처지고 있다고 하죠. 그 다른 한편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쫓아갈 TSMC의 간격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그 4나노 공정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량 없이 제품을 생산하는 그 수율의 차원에서 큰 격차가 있고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고객을 빼앗기고 있다. 자체 칩셋 역시 경쟁력을 잃어가지고 생산이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GOS 사태를 사과하고 물러선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에요. 해결된다고는 별로 없다. 이건 근본적으로 경쟁력 상실을 극복해야 하는 거야. 경쟁력 상실을 극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끔하게 모 기자분이 이렇게 글을 썼네요. 보니까 내용을. 그래서 내가 볼 땐 이 기자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데 삼성도 지금 부단히 좀 노력을 하겠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은 TSMC랑 그 삼성하고의 시스템 그 반도체의 점유율은 조금씩 좁혀 나가긴 있어요. 좀 좁혀 나가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GOS 사태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은 삼성이 빨리 개선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바일 AP 칩에 빨리 개선이 필요한 거야.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수율 문제, 이 수율 문제를 빨리 극복을 해야 한다. 지금 4나노도 고치면 앞으로 3나노도 중요하다. 3나노. 이 3나노에서 이제 완전 결정이 나는 것 같습니다. 3나노에서 삼성이 완전 대박치고 제대로 된 수율이 나오면은 이제 TSMC를 넘어서서 이제 날아다니는 거고 여기서 말 그대로 이제 실패를 했다 하면은 계속 지지부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었고 의견이었는데 뭐 이 사람 의견이 다 무조건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공감해 볼 만한 것도 있고 삼성의 경영진들이 빨리 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제대로 한번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특히 아까 말한 것처럼 모바일 쪽의 AP하고 파운드리의 경쟁력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수는 빨리 정신 좀 차려야 할 것 같고요. 3교시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좀 약간 우울한 소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알 건 알아야겠다. 어떻게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본질이 무엇인가는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겁니다. 너무 비관할 필요는 없어요. 비관할 필요는 없다.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다가 나중에 오전에 시간 되면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